이번 강의에서는 트랜스포머의 개요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알아야 할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먼저 얘기할 건데, 첫 번째는 시퀀스 투 시퀀스, 두 번째로는 어텐션 메커니즘입니다. 그걸 바탕으로 트랜스포머 설명을 하고 어텐션 계산 및 시각화에 관한 실습 코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퀀스 시퀀스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시퀀스 투 시퀀스 방식은 딥러닝 모델 중 RNN이라는 모델 아키텍처가 제안된 이후로 각광받은 대표적인 모델 구조 중 하나로 다양한 자연어 처리 태스크들에서 활용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언어 번역, 문장 요약, 질의응답, 프로그램 코딩 등입니다. 대표적으로 인코더, 디코더를 연결한 방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오른쪽 그림과 같이 소스를 인코더에 입력하면 그로부터 어떤 표현을 구성하여 디코더로 전송하고 디코더는 전송받은 소스의 표현을 타겟으로 생성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대표적인 시퀀스 투 시퀀스 방식의 예는 언어 모델이 있습니다. 언어 모델에서 주어진 맥락에 대해 다음 단어를 생성하는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문제를 시퀀스 투 시퀀스 방식으로 풀 수도 있어 보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주어진 소스 시퀀스의 특징에 기반하여 타겟 시퀀스를 생성한다는 측면에서 조건부 언어 모델이라는 형태로 언어 모델을 구현한 방안인데요. 아래의 예에서 언어 모델은 t 시점 이전의 맥락에 대해 t 시점의 단어를 생성하는 것이 언어 모델이라면 조건부 언어 모델은 거기에 주어지는 소스 x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x가 기존 맥락일 수도 있지만 맥락과는 전혀 별개의 다른 언어인 프랑스어일 수도 있고 그림일 수도 있습니다. 시퀀스 투 시퀀스는 이런 주어진 조건과 맥락에 따라 타겟 시퀀스를 생성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코더에도 RNN, 디코더에도 RNN을 대입하여 학습 과정을 고려하면 엔드-투-엔드로 학습할 수 있는 장점을 누리면서도 입출력 시퀀스의 길이를 가변적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단점이 있는데 처리해야 할 시퀀스가 길어지는 경우 병목 현상과 그레디언트 소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구조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면 인코더 구조상 RNN을 펼쳐서 소스 시퀀스의 토큰 개수만큼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하고 마지막 스테이트를 디코더에 넘겨주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입력 문장이 한없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그 가변 길이 입력을 RNN이 모두 처리할 수는 있겠지만 그 긴 문장이 가진 모든 정보를 RNN의 마지막 단일 스테이트에 모두 표현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 역시 디코더의 유일한 입력이기 때문에 정보 유실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길어진 소스 시퀀스로 인해서 RNN의 스텝도 많아져서 백프로포게이션 해야 하는 그레디언트가 RNN 전반부까지 전달되지 못하고 0에 수렴하여 매개 변수의 업데이트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단점을 가진 구조이긴 하나 다양한 자연어 처리 고압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텐션 메커니즘이 도입되었습니다. 어텐션 메커니즘은 앞에서 설명한 병목 현상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단일 벡터로 인코더의 모든 정보를 전달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디코딩 단계에서 단일 벡터가 아닌 인코더의 모든 스테이트를 접근할 수 있는 패스를 만들어주고 어떤 부분이 디코딩에 중요한지에 대해서 고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어텐션 메커니즘의 핵심입니다. 간단히 이 하나의 그림만 보면 좀 복잡하지만 핵심적으로 이 빨간 선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그림에서의 빨간 선이 의미하는 것은 지금 디코딩 과정에서 I saw a 다음에 나올 단어를 선택하는 디코딩 과정에서 I saw a라는 맥락을 디코더 RNN에서 감안하는 것과 동시에 인코더의 모든 스테이트에 가서 어텐션 웨이트를 결정하도록 합니다. 말하자면 인코더 스테이트의 소스 토큰 K가 디코딩 시점 T의 디코더 스테이트와 얼마나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계산입니다. 이를 통해서 어텐션 웨이트라고 부르는 소스 토큰에 대한 확률 분포를 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확률을 weighted sum의 개수로 하는 계산 결과를 디코더에게 전달하여 생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I saw a 다음 단어를 생성해야 할 이 시점에는 다른 어떤 소스 토큰들보다 cat이라는 토큰에 더욱 집중, pay attention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도입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코더 디코더 구조에 attention을 도입함으로써 입력과 출력 사이의 연관 대응 관계를 해석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른쪽 그림에 나타난 것은 소스 센텐스인 이 프랑스어 문장과 타겟 센텐스인 이 영어 문장의 토큰별 대응 관계를 attention score를 바탕으로 시각화한 것입니다. 대응에 해당되는 부분이 밝게 표현되어 있는데 European Economic Area에 해당하는 단어가 프랑스어에서는 zone이라는 area에 대응되는 부분이 먼저 나오고 economic, European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고유명사가 영어와 프랑스어에서 반대로 표현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혹자는 attention 메커니즘이 딥러닝 모델의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제 트랜스포머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시간 관계상 트랜스포머의 활용 측면보다는 트랜스포머의 핵심 이론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트랜스포머는 기존의 시퀀스 투 시퀀스 기반 모델들이 가진 구조적인 문제들을 지적하며 등장하였습니다. 우리가 익히 확인했던 병목 현상입니다. 그리고 인코더 또는 디코더에서 구현하고 있는 RNN 기반의 모델 구조는 GPU를 활용하면서도 병렬 계산의 효율을 누릴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집니다. 바닐라 RNN이 아니라 LSTM이라는 개선된 RNN 구조로 개선되었다 할지라도 시퀀스 길이가 길어지면서 생기는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병렬 계산의 장점을 살려보고자 CNN을 활용하는 방식도 제한되었지만 소규모 필터 기반인 CNN 구조에서는 여전히 롱텀 디펜던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 셀프 어텐션이라는 어텐션 메커니즘의 한 방식이 제안되었는데 이것이 트랜스포머 구조가 나오게 된 핵심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어텐션 메커니즘은 디코더의 특정 스테이트를 인코더의 모든 스테이트와 대응을 하면서 인코더 디코더 구조상에서의 소스와 타겟을 가정하고 제안된 것이었는데요. 셀프 어텐션은 소스와 타겟이 다른 시퀀스가 아니라 동일한 시퀀스로 동일 시퀀스 내에 등장한 토큰들 간의 모든 대응 관계에 대한 애그리게이션 스코어를 의미합니다. 자세한 메커니즘을 이후에 살펴보도록 하고 이런 방식을 도입하면서 RNN의 리커런스 문제를 해소하여 병렬 계산의 효율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중간에 어떤 연속적인 스테이트를 통해 그레디언트가 흐르는 경로가 길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토큰이 단일 스텝 거리로 모두 연결될 있을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여 롱텀 디펜던시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셀프 어텐션을 직관적으로 설명해 보면 동일 시퀀스 내에서 각 단어 간의 모든 연관성에 대한 계산을 뜻하며 하나의 문장 내에서 등장한 단어의 서로 간의 관계를 수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이에서 The animal didn't cross the street because it was too tired 라는 문장에서 it 이것이 가리키는 단어는 animal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street이 아니라 other animal이었다던가 하는 경우를 단정할 수는 없게 되죠. 그런 측면에서 it과 어떤 단어들이 어느 정도의 관계성을 가지는지 이해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오른쪽에 it을 query라고 부르며 왼쪽에 animal이나 street, it 등 모든 토큰을 key라고 부르며 그 대응값을 value라고 부릅니다. attention score는 attention weight와 value의 곱으로 구해지는데 이때 q, k, v에 해당하는 벡터 값이 계산에 활용됩니다. 이 식은 scaled dot product attention이라는 특정한 self attention 계산 방식인데 이 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q와 k의 대응, 즉 dot product에 해당하는 weight 값을 도출하여 해당 weight와 value의 곱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 I saw cat on mat 이라는 문장 내에서 각 단어에 해당하는 벡터를 연두색으로 그려보았을 때 query는 query weight 매트릭스를 곱하여
파란색의 쿼리에 해당하는 임베딩 벡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cat이라는 단어에 대한 벡터입니다. key는 노란색으로 key weight 매트릭스를 곱하여 구한 임베딩 벡터입니다. value는 동일한 방법으로 value weight 매트릭스를 곱하여 구한 임베딩 벡터입니다. 여기서 q와 k에 해당하는 벡터 간의 닷 프로덕트를 구하고 소프트맥스를 통과하여 나온 이 확률 분포를 weight로 하여 v 벡터의 weighted sum을 한 값이 self attention 벡터가 되어 이것을 cat과 나머지 토큰 간의 연관성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self attention을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self attention이 트랜스포머에서의 핵심 모듈로 활용되며 트랜스포머가 제안된 논문의 제목조차도 Attention is all you need 라는 파격적인 것으로 인코더, 디코더 모델 구조에서 RNN을 삭제해서 큰 성능 향상을 가져온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매우 복잡하지만 핵심적인 주황색 모듈을 살펴보면 이름이 멀티헤드 어텐션, 마스키드 멀티헤드 어텐션으로 어텐션만으로 이루어진 인코더와 디코더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내부 구조를 뜯어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앞 슬라이드의 복잡한 그림을 추상화해보면 이와 같습니다. 셀프 어텐션 모듈을 포함하여 피드 포워드를 통과하여 인코더를 만들고 디코더에서는 셀프 어텐션에 인코더, 디코더에서 사용하였던 바로 그 어텐션을 도입하여 피드 포워드를 통과시킨 구조로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세 가지 그림으로부터 어텐션의 직관적인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은 익히 우리가 배웠던 어텐션 메커니즘이고 인코더 셀프 어텐션은 토큰 서로 간의 어텐션을 뜻하고 디코더 셀프 어텐션은 토큰 서로 간의 어텐션 중에서도 특정 토큰이 주어졌을 때 그 토큰의 이전 토큰만을 고려하는 셀프 어텐션입니다. 일단 인풋이 들어가는 첫 모듈은 단어 임베딩입니다. 이것은 워드 투백이라는 방법 등 다양한 단어 임베딩에 관한 강의 자료에서 다루었으니 이 슬라이드에서는 단어에 대응하는 학습 가능한 벡터라고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지셔널 인코딩은 셀프 어텐션이 가지는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된 것인데 셀프 어텐션은 태생적으로 단어의 위치는 무시하고 모든 단어 간의 관계를 계산한 방식으로 시퀀스에 등장한 토큰의 선후 관계에 대한 정보는 유실되게 되어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각 토큰에 인덱스를 부여하고자 하는데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인덱스를 0부터 1, 2까지 늘려서 배정하는 방식도 가능하겠지만 엔드-투-엔드 학습 모델을 위해 단어의 상대적인 위치 정보를 미분 가능한 패턴을 가진 사인 또는 코사인 함수를 사용하여 모델링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어텐션이 포함된 인코더를 n개에 중첩하여 디코더의 어텐션 모듈의 입력으로 전달합니다. 물론 디코더의 입력에는 오토 리그레시브라고 불리는 생성을 위해 아웃풋의 대상이 되는 값이 디코더의 또 다른 입력으로 활용됩니다. 하지만 기존 인코더의 방식과는 달리 디코더의 t 스텝에서의 출력을 t 플러스 1 시점의 입력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값을 매 스텝의 디코더의 입력으로 활용합니다. 이런 방식을 teacher forcing이라고 하며 디코더의 틀린 예측으로 인한 문제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셀프 어텐션이 가질 수 있는 단점인 시퀀스 정보의 유실에 대한 보완이 되면서도 디코더에서 접근하여서는 안 되는 정보에 대한 제한을 위한 마스킹과 함께 적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Don't look ahead 라고 하여 디코더의 셀프 어텐션은 인코더의 셀프 어텐션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티처 폴싱을 하는 관점에서 셀프 어텐션을 살펴보면 디코더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으면서 생성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자면 so라는 단어를 생성해야 될 시점에 begin of sequence와 i와의 대응 관계를 확인하여 생성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향후 예측의 대상이 되는 a나 cat을 고려하여 so의 생성에 활용하는 것은 예측 문제의 정답을 미리 관측하는 것과 같으므로 해당 대응 관계를 고려해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걸 위해서 a와 cat 토큰에 대해서는 마스킹을 하여 어텐션 스코어를 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디코더 셀프 어텐션의 핵심인 마스크드 어텐션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멀티 헤드가 무엇인가 하면 셀프 어텐션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여러 셋의 쿼리, 키, 밸류에 대해서 학습 가능한 매트릭스를 병렬적으로 도입하여
다양한 양상의 어텐션이 계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왼쪽 그림에서는 주어진 문장 내의 토큰 간 연결 관계를 두 개의 독립적 어텐션에서 학습될 수 있도록 하였고, 오른쪽 그림에서는 5개의 독립적인 양상이 학습에 활용되도록 한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더욱 풍부한 정보가 어텐션을 통해 학습될 수 있도록 한 것이 트랜스포머의 핵심적인 아이디어 중 멀티헤드 어텐션에 대한 것입니다. 멀티헤드 어텐션의 직관은 한 문장 내에서도 다양한 핵심 정보가 단어 간 대응으로 내재되어 있을 텐데, 한 번의 어텐션 계산만으로는 그것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 헤드를 여러 개 두어 병렬적으로 보존하고 최종적으로는 이어붙여서 어텐션을 구하는 데 취합하는 방식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론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어텐션 스코어에 대한 계산과 시각화 과정을 파이토치 코드를 통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드의 주제는 어텐션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있는 파이토치 라이브러리 활용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파이토치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합니다. 그 다음에는 가상의 단어 임베딩 벡터를 생성합니다. 각 벡터를 행으로 하는 하나의 매트릭스를 만들어 input embeddings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했던 Q, K, V에 해당하는 웨이트 매트릭스를 랜덤 값으로 초기화하고 앞에서 만들어둔 단어 임베딩 벡터와 곱하여 쿼리 키 밸류를 계산해 둡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scaled.product attention score는 이와 같은 식으로 계산하게 되는데, 이 식을 구현한 코드 부분입니다. Q와 K를 곱하여 차원의 루트 값으로 나눈 것을 소프트맥스에 통과하여 밸류와 곱한 것을 attention matrix라고 정리하였습니다. 이 실습에서는 계산 과정을 도식화하기 위한 예제로 보인 것이며, 실제 트랜스포머에서는 이 값들이 학습을 통해서 업데이트되는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앞에서 구한 어텐션 매트릭스를 시각화하기 위해 이와 같은 라이브러리들을 설치하여 임포트해 줍니다. 볼트비스는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의 웨이트를 시각화해주는 인터랙티브 툴이고, 트랜스포머를 구현해 놓은 허깅 페이스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손쉽게 버트 모델을 불러와 보겠습니다. 토크나이저와 모델 버트를 결정하여 로딩해 줍니다. 여기서 체크 포인트라는 것은 사전에 학습을 끝낸 모델의 파라미터를 저장한 파일 정도로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사전에 잘 결정되어 있는 모델을 로드하여 Time flies like an arrow 같은 문장을 입력해서 show 함수를 통해 모델 내부를 시각화해 보겠습니다. 시각화된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셀프 어텐션의 연산 과정과 대응 관계를 색상의 구분으로 표현한 벡터입니다. 이 결과에서 알 수 있는 것은 flies가 arrow의 높은 웨이트를 할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트랜스포머에 대한 강의를 마칩니다.